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한국인의 일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 해의 시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월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달이며 일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풍속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줄다리기와 가족 단위로는 윷놀이를 즐겼고 이 전통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은 음력 1월 1일로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해 오서른들께 세배를 하러 다녔습니다. 설날에는 떡국과 함께 강정과 식혜, 수정과를 먹었다고 합니다. 당시 어린아이가 설날에 입던 한복의 모습이 예쁘네요.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첫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이때 마을에서는 제사를 지냈으며 소원을 빌기도 하였답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윷놀이와 줄다리기, 연날리기와 같은 다양한 민속놀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월 대보름 절식으로 술은 귀가 밝아지라는 의미가 있으며 깨서 먹는 부럼은 각종 부스럼을 이겨내고 건강한 이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곡밥은 풍농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쥐불놀이도 정월 대보름에 하던 민속놀이로 논밭에 잡초 등을 태워서 해충의 피해를 막는 목적으로도 하였습니다. 이제 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은 농사의 출발이며 어촌에서도 고기잡이를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봄에는 꽃이 피는 계절이라 점점 따뜻한 날씨가 되어갑니다. 봄에는 농사를 지을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쟁기로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심는답니다. 땅을 갈아엎을 때는 소를 사용하였으며 농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가축이었습니다. 당시의 농기구들을 보니 농민들의 봄이 어떠하였는지 알게 되네요. 화전은 진달래 꽃잎으로 장식한 떡이며 두견주는 진달래꽃을 사용해 만든 술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꽃을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답니다. 꽃놀이와 봄소풍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봄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소풍을 할 때는 봄의 경치를 보러 가는 것이며 맛있는 도시락을 먹으며 놀았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도시락을 들고 다니면서 소풍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작물이 왕성히 활동하는 여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냈는지 함께 보시죠. 모내기와 김매기는 여름철에 하던 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때가 농사일이 더 바빠지는 거죠. 무더운 여름을 보내기에는 부채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민들과 선비들 모두 부채를 사용하였습니다. 신분이 다르고 옷차림도 다르지만 모두들 부채를 꼭 들고 다녔네요. 여름에는 장마에 대비해야 합니다. 잘못하다가 농사에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장마가 계속된다면 물을 퍼는 일도 있었습니다. 장마 시기에 옷차림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시죠. 이것을 보니 과거에는 식물로 옷을 만들어 비를 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얇은 삼배옷을 입었으며 실내에서 장기를 두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장기를 두면서 잘 때는 족보인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름에 먹던 음식 중에서 붕어찜이 있는데 무더위로 잃어버린 입맛을 돌아오게 하고 기운을 보충해준다고 합니다. 연계증은 어린 닭을 양념해서 찐 보양식입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보양식으로 정말 맛있을 것 같네요. 20세기의 여름은 어떠하신가요? 옛 추억을 느끼게 해주는 물건들이 보입니다.
여름에는 고기잡이도 하면서 계곡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계곡에서 시원함을 보내는 것은 지금의 모습과 역시 똑같네요. 강릉의 바다에서는 여름의 미역을 채취하였습니다. 통나무로 만든 원시적 형태의 배지만 현재까지도 쓰고 있다고 하니 놀랍네요. 이제 작물을 수확하는 계절인 가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는 농사의 결실을 맺을 때이며 곡식들을 거두는 시기라 바쁜 시기입니다. 가을에는 재배한 곡식의 불순물을 날려보내고 걸러내는 도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봄에 시작한 농사가 이렇게 자란 것이 신기하네요. 이것은 재배한 곡식에서 먹을 부분을 분리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먹을 곡식들을 들어올리기 위해 필요했던 지게입니다. 지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매우 유용하게 쓰이던 도구였습니다. 가을의 명절인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날입니다. 추석에는 강강술래와 소놀이 같은 민속놀이를 즐겼고 농사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시루떡을 맛있게 먹기도 하였답니다. 추석에는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는 문화인 것이죠. 국화주는 국화로 빚은 술이며 가을의 계절을 대표하는 절기주입니다. 곶감과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군요. 이제 추위가 오는 계절인 겨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농사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지만 어촌에서는 여전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김장과 메주를 쑤었는데 그 문화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주는 한국인의 주식인 국과 반찬에 쓰였으니 필요한 일인 것이죠. 김장은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담그는 것으로 여러 명이서 같이 김장을 하던 문화도 존재하였습니다. 겨울에 남성은 두루마기와 목도리를 착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겉에 두루마기를 입고 목도리를 두른 것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낸 것이죠. 겨울에는 난방과 방한이 중요하며 과거에는 온도를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보일러나 난로가 있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온돌과 함께 화로의 역할도 중요하였습니다. 화로 앞에서 몸을 녹일 수 있던 것이죠. 방한용품은 장갑과 목도리, 모자, 신발로 현재까지 사용되는 겨울철 의상입니다. 겨울에는 동지 팥죽을 먹었으며 이것은 나쁜 기운을 쫓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동지에 먹는 전통 음식인 것이죠. 이제 연말은 어땠는지 알아봅시다.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추워져서 연날리기와 썰매를 타고 놀았습니다. 20세기 크리스마스부터는 케이크를 먹으면서 연말을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군밤과 고구마를 먹으면서 한국인은 따뜻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것으로 한국인의 1년은 어떠하였는지 알아보았습니다.